챕터 2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 강의 같은 경우는 리눅스 설치 과정과 파티션 구성 및 부팅 프로세스에 대한 소주제로 구분이 됩니다. 두 가지 형태로. 그런데 리눅스 설치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에서 비중이 매우 높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아예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혹시 리눅스를 설치해서 조금 더 한번 사용법을 익히고 싶으신 수강생분들께서는 제가 별도로 설치하는 영상을 촬영을 해서 별도 강의로 올려놓을 테니까 해당 강의를 참조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재의 주목적은 시험에 대한 목적이기 때문에 파티션 구성과 부팅 프로세스에 대해서 챕터 2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2 강의 같은 경우는 먼저 파티션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저희가 하나의 컴퓨터에 하드 디스크가 있다라고 하면 이 하드 디스크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C 윈도우로 비교하자면 D 드라이브로 크게 분리가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의 물리 하드 디스크에서 저장할 수 있는 별도의 그 공간을 분리하는 역할을 가지고 파티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디스크를 여러 개의 논리적인 영역으로 나누는 작업이며 각각의 영역은 독립적인 드라이브로 인식이 된다. C 드라이브와 D 드라이브 간에는 서로 공유가 되지 않죠. 그렇다 보니까 데이터의 보호라든지 시스템의 안정성이 확보가 되죠. D 드라이브가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C 드라이브에는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C 드라이브와 D 드라이브에 각각 윈도우와 리눅스를 따로따로 별개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중 운영 체제와 멀티부팅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티션을 통해서 매우 디스크를 사용하는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능 향상이나 점검이나 장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이하고 장점을, 성능 향상에도 장점을 제공해주는 역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눅스 파티션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 파티션. 주 파티션은 우리가 하나의 하드 디스크에서 운영 체제를 설치할 수 있는 최대 4개의 공간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주 파티션은 하나의 하드디스크에서 최대 4개까지 분리가 가능하며 C 드라이브나 D 드라이브나 E 드라이브나 Z 드라이브나 이런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논리 파티션이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데이터 저장소를 분할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논리 파티션에 C, D 드라이브를 만약에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 CD 드라이브를 담을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 거대한 공간을 확장 파티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확장 파티션은 MBR 구조에서 이 네 개 중에 한 개로 할당을 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정리를 다시 하자면, 주 파티션은 총 4개, 확장 파티션은 1개. 이 1개가 요 4개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확장 파티션에서 논리 파티션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1개이고, 이 1개 내부에 논리 파티션을 1부터 여러 가지 뭐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 Z 드라이브 여러 가지 드라이브를 쭉 만들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스왑 파티션은 뭐냐? 우리 PC에서 설치되어 있는 램 메모리가 있으실 겁니다. 이 메모리가 부족할 때 이 스왑 파티션에 설정된 용량만큼 일부 가용 저장 공간을 램처럼 활용하기 위한 장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의 하드디스크라고 보시고요. OS 부팅이 가능한 최대 4개이고 이 4개 중에 확장 파티션이 1개가 포함이 됩니다. 그럼 총
이 확장 파티션에서 논리 파티션을 만들고 논리 파티션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스왑 파티션을 램이 부족했을 때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파티션을 만들 때는 fdisk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fdisk는 명령어이고 각각의 명령어 옵션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m 같은 경우는 이 많은 명령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움말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회할 수 있는 옵션이며, P 같은 경우는 현재 설정되어 있는 파티션 테이블에 대해서 정보를 출력하는 화면, N 같은 경우는 새로운 파티션을 출력할 때, 만들 때, D 같은 경우는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파티션을 삭제할 때 작성하는 거고요. 옵션을 설정하는 거고요. W나 Q 중에서 W는 내가 지금까지 작업했던 거를 저장하고 종료하고 Q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작업했던 거를 다시 저장하지 않고 그냥 종료만 시키겠다. 그러면 처음 화면으로 되돌아가겠죠. 설정 아무것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 그래서 예시를 보면 F디스크 L을 선택하게 되면 현재 파티션이 설정되어 있는 화면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F디스크에서 DVS 하나의 디스크 드라이브를 나는 이제 파티션을 설정하겠다라고 한다면 N이 설정을 하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하드 디스크에서 나는 파티션을 설정할 때 새롭게 만들겠다. 그래서 옵션 N을 주고요. 그 다음에 P를 선택하게 되면 주 파티션이 설정이 됩니다. 주 파티션. 총 4개를 설정할 수 있는. 그래서 주 파티션이 설정이 되고, 1을 설정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만들겠다. 1번에서 4번까지 만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P를 설정하게 되면 현재 파티션이 설정되어 있는 리스트를 현재 내가 지금까지 작업했던 파티션 내용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그냥 엔터를 입력한 건데 그러면 이 디스크에서 처리할 수 있는 모든 용량을 할당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내가 11024만 하게 되면, 절반만 하게 되면, 절반만 실질적으로 파티션이 설정이 됩니다.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파티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정했던 모습이 나오고 W를 입력하는 순간 저장하고 종료를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스크 장치는 우리가 USB나 스캇이나 SATA를 입력하게 되면 SDA, SDB, SDA1 이런 식으로 분별이 되고 IDE 해갖고 3.5인치 옛날 아주 큰 하드디스크를 선택하게 되면 HDA, HDB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웬만하면 SSD나 뭐 SATA 쪽으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DVSD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눅스는 크게 확장 파일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뒤에 더 상세하게 나올 건데 지금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EXT4는 대용량 파일인 16TB까지 설정이 가능하고 볼륨 2 엑타바이트였던 것 같은데 16TB보다 더 큰 거대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표준 파일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ISO 99660 하면 CD-ROM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NFS는 네트워크 원격으로 공유 파일을 저장하는 방식이고 XF 같은 경우는 고성능 64비트에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속도가 아주 우수합니다. 저널링 같은 경우는 비정상 종료를 하면 그 일부 정보를 이 저널링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저장을 해 놓습니다. 백업 용도로. 그러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 간의 데이터가 안 맞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반영을 해서 원본 데이터를 복구해 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뒤에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 4챕터, 5챕터 가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LVM 구성에서는 우리가 디스크를, 여러 가지 디스크를 하나의 디스크로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분배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드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PV라고 부르는 거는 실제 물리 디스크이고, VG는
실제 물리 디스크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100기가 100기가를 하나로 합치면 200기가가 되겠죠. 200기가에서 LV를 통해 갖고 여기서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형태로 내가 원하는 용량만큼 분리를 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통해서 기존 파티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운영 중에 크기 조절이 가능하고요. 여러 디스크를 하나의 볼륨으로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백업이나 복구 영상에 매우 뛰어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LVM과 더불어서 레이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레이드는 동일하게 여러 가지 디스크를 어떤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건지를 지정하는 방식인데, 레이드 0과 1과 5와 10이 존재합니다. 이거 외에도 교재를 보시면 매우 다양한 레이드 방식이 존재하지만 매우 제가 생각하기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들을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레이드 0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분할해서 저장하는 거죠. 1, 2, 3, 4 교대로 그 데이터를 저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드 1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똑같은 거를 똑같이 저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디스크에 사용되는 효율성은 50%밖에 사용을 못 하겠죠? 자, 레이드 5는 디스크를 각각 1, 2, 3, 4 이렇게 저장을 하는데 이런 정보들을 디스크 3에도 그대로 저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디스크 2번이 고장이 났다. 그러면 요 디스크 3번에 있는 값을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와서 복원을 시키는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레이드 5는 디스크가 최소 3개가 필요하다라는 게 핵심이고, 백업을 해서 복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레이드 10과 10 같은 경우는 레이드 1과 0을 하나로 합친 기능으로서 디스크를 1, 1, 3, 3 미러 방식으로 저장을 하고, 이 전체적인 데이터를 그대로 똑같은 방식으로 저장을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는 시스템 리눅스에서 부팅 5단계인데 하드웨어를 초기화를 하고 우리가 부팅은 전원 버튼을 클릭하는 순간 그래서 바이오스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자가 진단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운영체제를 부팅하기 위한 그루브를 호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정보들을 커널에 적재를 해서 메모리에 운영체제가 실행될 수 있도록 업로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운영체제를 실행을 하게 되면 최초로 실행되는 프로세스 아이디 1번이 실행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로그인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운영체제가 로그인이 돼서 화면을 보여줍니다. 아, 여기서는 시험이 각각 특징들을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PID 1번이라든지 이닛이라든지 그리고 부트로더에서 그루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루브는 멀티부팅을 지원하고 강력한 대화형 사용자와 친화적으로 제공을 해주고요. MBR 갱신 없이 즉시 반영, 응급 복구 시 쉘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호출이 가능하다. 그루브의 각각의 위치로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시스템 작동 모드로서 런 레벨이 종류가 있습니다. 0번 같은 경우는 종료, 1번은 관리자 복구 모드 진행, 네트워크가 미지원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3번은 멀티 유저로서 CLI 기반, 명령어 기반으로 실행이 되고요. 5번은 그래픽 유저 기반으로 진행이 되고, 6번은 재부팅이 되는 기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